아직 뭐 호황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 바닥에 대한 이제 회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분기가 바닥은 확실하고 4분기 들어서 반등하고 있는 거는 팩트입니다. 제가 지난 여기 방송 출연해서 보통 반도체 하락 사이클은 쌍바닥을 찍고 올라간다고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앞바닥이 보통 공급단에서 캐펙스 투자 축소, 뭐 감산 이런 이슈가 나오면 주가적으로 한번 반등하고 거기다 한번 또 훅 밀리다가 진바닥, 진바닥이 이제 뒷바닥인데 뒷바닥은 이제 수요에서 나오죠. 그래서 재고가 줄고 이제 주문이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가는 딱 지금이 이제 뒷바닥, 진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는 타이밍이죠.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하기는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주가가 이렇게 매크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반도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올 연말이 굉장히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연말에 대주주 요건 때문에 또 시장이 밀리는 특성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그때 좋은 주식들을 좀 싸게 잘 사놓으면 내년 상반기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주식 입장에서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업황은 내년도 좋고 내후년이 더 좋아요. 그런데 선반영하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확실한 그게 보이고 내년 하반기는 내년 돼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클이 요즘에는 좀 압축되고 막 늘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단순 그 기존 전통 수요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AI라는 변수와 모빌리티라는 변수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꽤 시세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내년 하반기는 내년 한 4월, 5월로 돼야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슈퍼 사이클이 예전처럼 이 전통 수요를 중심으로 오는 사이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메모리 가지고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느꼈던 PC 사이클, 모바일 스마트폰 사이클, 그리고 2016년, 17년, 18년 서버 클라우드 사이클, 이런 사이클의 형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지금은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 중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 상반기의 기대처럼 AI와 메모리 반등의 사이클이 중첩됐다 그러면 이게 슈퍼 사이클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겠죠. AI는 확실한 수요가 있고 그럼 전통 수요가 얼마나 올라올 수 있냐, 어떤 각도로 올라오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그리고 AI에서 점점 모빌리티 혁명 쪽으로 시프팅 되는 그 타이밍하고 전통 메모리 수요의 어떤 반등의 중첩이 이 세 가지 변수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방향성은 이제 올라오고 있다는 건 확실한데 그 상승의 폭, 에너지는 결국 그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할 것 같아요.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잘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슈퍼사이클 딱 한 번 봤습니다. 딱 한 번. 이게 언제냐면 2016년 하반기부터 2018년도까지, 2018년도 3분기까지 그때 있었던 것이고, 그 전에는 슈퍼사이클이 언제 있었냐면은 1994년에서 5년 요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20년에 한 번 나오는 게 슈퍼사이클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요즘에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많은 그 우리 이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을 좀 뭐라 그럴까, 좀 쉽게 사용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슈퍼사이클은 정말 그 레벨이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나오면 좋겠어요. 저도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세계 경제가 내년도에 조금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뭐 AI가 당연히 주도는 하겠습니다만 이제 슈퍼사이클이라고 이름 붙일 만할 정도가 과연 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붙이고 싶진 않고요. 다만 올해 이제 전 세계 반도체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뭐 메모리만 안 좋았던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안 좋았습니다. 온리 좋았던 거는 AI 쪽만 좋았는데 이게 좀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는 이런 정도의 그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슈퍼사이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린 다음에 저희가 뭐 AI가 더 진화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디바이스가 나와서 완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순간에 도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슈퍼사이클이 예측이 되면 슈퍼사이클이 안 옵니다.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지 못했을 때 오는 경향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램, 우리 메모리를 예를 들면 다 적자잖아요. 삼성도 전대미문의 적자가 났고 SK하이닉스 주가 올랐지만 역시 적자가 나고 마이크론도 적자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바닥을 겨우 벗어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부분이죠. 주가는 미리 올랐지만 사실 업황은 아직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재고가 제가 줄었다고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매우 높습니다. 여전히 매우 높기 때문에 계속 감산을 하면서 가격을 좀 끌어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초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들은 뭐 여러 개가 있죠. 뭐 전기차도 있을 수 있고 또 바이오도 있을 수 있고 뭐 신재생 뭐 에너지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모든 분야에 사실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결국 뭘까요? AI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AI는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테마이고 그러면 AI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네. 저는 뭐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메모리 중심의 그 반도체 해왔고 앞으로 그 AI 테마에 저희가 그 AI의 큰 흐름에 이제 물결을 타기 위해서는 좀 더 아까 말씀한 시스테매틱한 그런 뷰를 갖고 전략을 세워 나가면 계속해서 주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모바일은 뭐 어차피 애플은 자체 칩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퀄컴이 이제 점유율은 금액 기준으로 제일 높습니다. 그다음에 물량으로는 타이완의 미디어텍이 높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쪽은 그렇고 GPU 쪽은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90%, 그다음에 컨슈머 쪽에서는 한 75%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서버 쪽은 뭐 여전히 인텔이 한 8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CPU 쪽으로. 그다음에 PC 쪽은 이제 인텔이 한 70%, AMD가 30%, 뭐 요렇게 되고 파운드리는 이제 TSMC가 60%, 삼성이 한 10% 초중반 그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는 제품이 너무 많아서 D램에 있어서는 삼성이 45%, 하이닉스가 한 27%, 그리고 이제 D램 낸드는 우리 기업들이 어쨌든 5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AI 서버가 워낙 핫하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과거에 이제 서버만 놓고 봤을 때는 2020년 1분기만 하더라도 인텔하고 AMD의 서버 CPU 매출액이 70억 불이었어요. 1분기에. 그때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GPU 매출액이 15억 불이었거든요. 근데 3년 뒤에 지금은 어떤가 하면 올해 2분기를 보면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GPU 매출액이 100억 불이에요. 그리고 인텔하고 AMD 서버 CPU 매출액이 50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전만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반도체 매출액은 인텔 AMD 매출액이 15%였고요. 근데 지금은 2배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완전히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거죠. 즉 가속 컴퓨팅 시대로 확실하게 변했다는 것을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저희는 충분히 측정할 수 있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갑자기 누가 투자하고 그냥 묻지마 투자할 때가 슈퍼사이클이었던 것 같아요. 2017년, 18년에 북미의 클라우드 사업자, 중국의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그냥 가격 올리고 싶지도 않은데 자기들이 알아서 올려가지고 한 3개월 단위로 맺어도 될 계약을 뭐 9개월 단위로 맺으면서 묻지마로 사갈 때가 항상 슈퍼사이클이었던 것 같고요. 아쉽게도 이제 그런 사이클은 아직은 안 온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2021년에도 좀 메모리가 시장은 좋았는데 그때만큼은 아니었고 그다음에 그 배경에는 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각 국가별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것 같고 실제로 금리를 높이면서 갑자기 또 수요가 급냉했기 때문에 약간의 포텐셜은 있었지만 좀 일찍 그 부분이 좀 어쨌든 반전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로직 파운드리 쪽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파운드리 회사들이 수율이 다 뭐 가동률이 다 100% 이상 가고 그런 파운드리 쪽은 뭐 2021년은 좀 좋았던 사이클이었던 것 같아요. 유례 없이 좋았던 사이클이고 향후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하여튼 2, 3년 내에는 그런 사이클은 쉽게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수요가 좀 확산이 돼야 되거든요. 기존의 제품들 수요도 어느 정도 건강하면서 새로운 제품이 그냥 수요를 견인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스마트폰하고 PC가 그 역할을 못 할 거고 그 다음에 컴퓨팅 서버도 이제 그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어떻게 하면 길게 쓸까 교체를 좀 짧게 안 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길게 하려고 좀 하고 있고 그래서 AI 서버는 슈퍼 사이클 그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 품목만 가지고는 나머지 나빠지는 거를 방어하기는 힘들다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서버가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좀 수요가 정상화되면서 그리고 AI 서버 투자는 또 꾸준히 가면서 여기에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가 의미있게 수요에 기여하면 그때부터는 또 사이클이 상당한 업턴이 될 것 같아요. 그 디바이스의 잠재 후보군으로는 저는 뭐 자동차,
그다음에 XR 기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부분이 이제 의미 있게 성장하려면 자동차는 이제 자율주행은 이제 규제 산업이잖아요. 국가별로 그냥 사람이 운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거죠. 화재보험회사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까?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거는 시간이 이제 좀 걸린다는 거고 XR 기기는 이제 여전히 사람이 쓰면 불편하거든요. 쓰고 있으면 뭐 편해야 되는데 뭐 10분만 쓰고 있어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이 되면 그 시점이 느낌상 한 2, 3년 내에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한 뭐 5년 뒤에 아니면 7년 뒤에 온다면 이제 반도체 산업은 한 번 더. 그래서 전체적인 디맨드의 장기적인 전망은 저는 여전히 좋게 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아니면 중기적으로는 뭐 좀 힘든 상황이 조금은 더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이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반도체 업황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바로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이 반도체 산업 내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메모리 반도체 안에도 몇 가지 제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들 제품의 종류를 좀 고루고루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업황이 대략 어느 정도를 지나고 있다라고 비교적 쉽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글을 올리기 시작했던 내용인데요.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거듭하다가 드디어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쭉 가파르게 하락하다가 점점점 기울기가 완화되다가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완화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 완화가 다시금 상승으로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반도체 주식들의 주가는 오르는 것인가? 죄송하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이러한 이 반도체 영업 환경을 얼추 1년 정도, 정확하게는 약 11개월 정도 미리 앞서서 움직이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꾸준히 좋게 나오다가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 즉 하락 사이클이 본격화될 때 이제부터 반도체 안 좋아집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꺾이기 시작합니다. 기업들 실적 악화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 보통 주가는 최저점을 가작 바닥을 찍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작년 9월에 지금이 그 시기니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지금이 최저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지금 영업 환경이 좋아진다라는 뜻은 이미 주가는 1년 전에 선반영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되었다라는 뜻인데 그럼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좋아져야겠습니까? 1년 뒤에 영업 환경이 점점 더 좋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1년 뒤에 영업 환경이 얼마나 좋아질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 논란이 있습니다. 많이 좋아질 것이다, 아니면 적게 좋아질 것이다, 아니면 이번에는 유례 없이 어마무시한 큰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면서 아직은 의견들이 불일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확신적으로 빠르게 가파르게 오르지는 못하고 아직은 비교적 반등과 그다음 조정과 반등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아직은 상승 사이클의 초입 구간에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 전망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 9월에 이제 뭐라고 글을 올렸었냐면 조만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될 것인데 굉장히 큰 어닝 쇼크가 나타날 것이다. 그 어닝 쇼크의 규모는 무려 조 단위에 달할 것이고 증권가에서 예측한 수치보다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 나오면서 안 좋은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글을 블로그에 정확하게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제가 그 글에 어떤 내용을 썼냐면 그러한 어닝 쇼크가 발생하면 대규모 충격적인 실적이 발표되면 주가는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이다 라고 주가는 되려 급등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왜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안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왜 주가는 반등하는 것이지? 자,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이 반도체 산업은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른 사이클 산업과 달리
이 반도체 산업만의 고유의 사이클의 특징은 이 하락 사이클이 굉장히 짧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업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기업들의 실적이 꺾이기 시작하면 이 실적의 하락이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는데?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주가는 영업 반경을 1년 앞서간다고요. 기업들의 실적을 1년 앞서간다고요.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실적이 꺾이기 시작한다라는 뜻은 그러면 1년 뒤에는 실적의 하락이 거의 끝나겠네? 실적이 다시금 상승으로 반등하겠네? 이러한 뜻과 같고 이러한 이유로 실적이 하락하는 시기에 되려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는 기업들이 실적이 꺾이기 시작할 때 또 어떠한 특징까지 나타나는가? 특히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중심으로 감산까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감산에 대한 이야기를 더 컨퍼런스 콜에서 자주 꺼내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작년 9월에도 역시나 이제 3분기 실적부터는 꺾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주가는 바닥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감산 이야기까지 나오면 금상첨화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푼 바 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제 이야기가 저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실적 하락과 동시에 주가의 반등이 나타남은 물론이고요. 생각보다 이 반도체 기업들이 감산을 더 적극적으로 강조하면서 주가가 단순히 반등하기 시작한 것에서 나아가서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하기 시작한 그러한 특징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실적이 지금 안 좋죠. 왜? 지난달 들어서 디램의 가격은 반등하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램 가격이 꺾일 때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을 때 그리고 덜 팔리는 그 시기의 실적이니까 당연히 실적은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닝 쇼크도 몇 차례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어닝 쇼크, 실적의 컨센서스를 하회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꼭 반도체 주식 투자에 안 좋은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호재가 아닌지 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업 환경은 어때? 지금 계속해서 안 좋았다가 이제 막 반등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어때? 지금까지 기업들의 실적은 당연히 안 좋았지. 왜? 최근까지 지난달까지는 계속해서 이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꺾이고 있었잖아. 그런데 이제부터는 실적이 조금씩 반등 추세로 가겠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반도체 주식을 사면 될까? 아니, 미안하지만 그건 아니야. 왜? 이미 1년 전에 지금 영업 환경이 반등한다는 내용은 반영되기 시작했어. 정확히 언제부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이 꺾일 때부터 그리고 큼직한 어닝 쇼크가 나타날 때부터 이 기업들의 주가 반등이 시작이 되었어. 그래서 지금 영업 환경이 반등하니까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는 논리는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주식을 사면 안 될까요? 될까요? 뭘 봐야 됩니까? 지금 영업 환경이 반등하고 있어? 이걸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한다고요? 앞으로 1년 뒤의 영업 환경이요. 1년 뒤에 디램의 가격이요. 1년 뒤에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한번 요약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오면서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을 보니까 1,700원이더라고요. 1년 뒤에 휘발유 가격이 얼마일까요? 혹여나 누가 맞출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우연일 뿐이지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초에 예측할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반도체 빅사이클이 올 것이냐,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냐, 더욱이 1년 뒤 디램의 가격, 낸드 플래시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이냐, 모두 똑같은 질문입니다. 모두 저희가 절대로 맞출 수 없는 내용이고요. 이걸 맞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뻥쟁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거 맞추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요. 전문가들도 맞출 수 없어요. 아무리 기상청이 똑똑하고 기상청에 슈퍼컴퓨터가 들어와도 1년 뒤 정확히 2시 반 그때 기온, 날씨, 강수량 맞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못하는 것은 못한다라고 못을 받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자꾸만 예측하는 투자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할 수 없다라고 못 받고 시작하면 예측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 말씀은 초보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를 예측하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투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무언가 가만히 좀 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걸 자꾸 예측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건 예측할 수 없다고
나는 못한다라고 딱 확실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 간의 소득 격차라든지 좀 생각하는 수준의 깊이 이런 것도 좀 다르다라는 내용도 좀 몇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자꾸만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하려고 하게 되면 실패하는 지름길이 된다. 초보 투자자들의 특징이다. 제가 지난 15년 이상 주식시장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이제 망하는 이유가 레버리지를 무리하게 써서 퇴출된다, 레버리지를 무리하게 써서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가만히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강조드려요. 보통 레버리지를 쓰시는 투자자분들보다도 레버리지를 쓰면서 동시에 무리하게 예측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먼저 퇴출됩니다. 시장이 하락이 왔을 때, 산업의 하락 사이클이 왔을 때, 뭐 이러한 경우에 가장 먼저 퇴출되는 특징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예측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자. 자, 그래서 슈퍼 사이클이 올지, 그냥 적당한 상승 사이클이 올지, 아니면 생각보다 작은 규모의 사이클이 올지 저는 맞출 수 없습니다. 예측할 자신도 없고요. 그리고 예측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문가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1년 뒤, 2년 뒤의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후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온난화, 따뜻해지고 무언가 환경에 안 좋은 무언가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면서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1년 뒤, 2년 뒤에 정확한 날씨는 예측할 수 없지만 앞으로 기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예측이긴 하지만 확률이 매우 높은 예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측은 확률이 높은 예측이 있고 확률이 낮은 예측이 있고 아예 찍어 맞춰야 되는 그런 예측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온난화 같은 경우는 맞출 수 있는 예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가? 공급 주도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공급을 타이트하게 줄이기 시작하면 이 메모리 반도체가 즉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점점점 하락이 둔화되다가 어느 순간 바닥을 찍는 경향이 나타나고요. 이러한 공급이 축소된 기조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생기냐? 가격이 충분히 저점에 다다랐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는 수요자들이 다급해지기 시작하면서 야 가격 이미 저점 찍었대. 이제는 저점이래. 이제 그럼 반등할 일만 남았네? 그럼 어떻게? 야 가격 더 비싸지기 전에 빨리 사야지. 빨리 사야지. 야 지금 쟤네들이 메모리 반도체 사기 전에 우리가 지금 취저점에서 빨리 반도체를 미리 사서 창고에 쌓아두자. 이러한 매수 촉진이 이어지기 때문에 공급이 축소돼서 가격이 고점 대비 50%에서 60% 하락해서 저점을 형성하게 되면 가격의 완벽한 저점이 나타나면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상승 기조로 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우리가 1년 뒤, 2년 뒤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지금보다는 높아져 있을 것이다. 다만 얼마나 높아져 있을지는 몰라. 하지만 지금보다는 높아져 있을 것이다라는 추론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기를 반도체 빅사이클이 올지 슈퍼사이클이 올지는 정확하게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상승 사이클은 기대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업들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이들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옳겠다. 다만 목표 수익률이 70%가 될지 100%가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때 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추론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가 목표 수익률이 정확히 몇 프로다라고 좀 예측할 수 없더라도 즉 작은 사이클일지 큰 사이클일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음 상승 사이클까지 묵혀두는 그러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반도체 산업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이클 산업 투자를 많이 해왔고요. 저 스스로를 좀 사이클 투자에 좀 강점이 있다라고 소개하는 그러한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화학, 철강, 주성 가리지 않고 많은 사이클 산업들을 또 분석했고 투자했고 많은 경험을 쌓았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점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보통 4년 주기, 5년 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화학은 한 5년 주기, 6년 주기를 이야기하고 조선이나 해운은 10년 주기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주기가 짧은 사이클일수록 이 주기가 비교적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주기가 긴 그러한 산업일수록 주기가 좀 더 불규칙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는 사이클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보통 짧으면 4년, 길면 5년 내에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특징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조선산업 또는 해운산업은 10년에 한 번 사이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상승 사이클이 10년 만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다음에는 12년이 걸릴 수도 있고 이번에는 9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편차가
가능성보다 비교적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악화될 때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질 때 우리가 매수를 하면 최저점 매수가 가능한 특징이 있지만 다른 산업에서는 그러한 투자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반도체가 많은 분들께서 기술을 이해해야 돼서 어렵다라고 느끼시지만 사실 사이클 산업에서 가장 쉬운 이 산업은 반도체 산업이고 그 다음 되려 이제 조선 해운 그리고 뭐 건설 같은 섹터가 투자하기 더욱더 어려운 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